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용순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패거리 심리학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냄새 심리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냄새 군중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전 영상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이 더 격화됩니다. 군중 심리라고도 하고, 여러분께서도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 함께 있을 때, 혹은 대규모로 사람이 있었을 때 그 감정의 파도, 감정의 어떤 출렁거림, 그런 것들이 가슴을 착착 칠 때가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오죠. 정서 자극을 혼자 받아들인 경우와 무리지에 받아들인 경우를 연구한 결과에서도 정서 자극을 함께 받을 때 감정의 격화로 이어진다는 것이 확인된다. 같은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과 관심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물리적 환경을 공유할 때처럼 감정이 고조되는 듯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무리로 있을 때에 원래는 행복감이 10을 느끼게 될 게 30, 50, 100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때로는 어떤 누군가에 대한 혐오감, 누군가에 대한 악감정, 이런 것이 혼자 있을 때는 30 이렇게 느낄 게, 함께 있을 때 그런 혐오감과 미워하는 감정이 50, 100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그 이유 중에 일부분이 냄새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이나 그리고 어떤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이 서로 동기화되고 서로 시너지를 낸다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냄새로 우리가 감정을 서로 공유한다, 느낀다 라는 건 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통하면 우리는 냄새로도 서로의 감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있을 때 냄새 때문에 더 감정이 격화되기도 한다는 걸 확인해보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될 거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사회, 경제, 행동이 꿀벌과 유사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는 화학 메신저를 환경에 분비함으로써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종이 아니라고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다. 이렇게 추론한 이유는 페로몬이 사회적 행동에서 큰 역할을 하는 포유동물 쥐와 달리 인간에게는 보스코기관, 코에서 화학적 신호들이 민감한 감각신경세포로 이루어진 감각기관이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연구에 따르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여성들, 예컨대 기숙사에서 함께 사는 여학생들은 생리 주기가 같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 여성은 유전자 배열에서 상호적 관계에 있는 남성의 티셔츠 냄새를 더 좋아한다는 걸 밝혀낸 연구도 적지 않다. 이런 연구를 계기로 보조적인 물질,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 땀에서 흔히 분비되는 페로몬에 민감한 세포가 인간의 후각기관에 있지 않을까 하고 조사한 연구가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과학계도 그렇고, 인간은 냄새로 이렇게 어떤 사회적 신호를 주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보니까 이상하다.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 감정을 전해시키는 사회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관련된 연구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심리학자 아스퍼르 더 후로트와 동료들은 인간의 정서가 집단을 통해 확산되는 정도는 인간의 땀이 발산하는 화학신호가 대기에 확산되는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그들은 이런 추정을 최대한 통제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검증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남자가 더 많은 냄새를 풍길 것이 생각하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남성만을 실험 대상으로 선택해 땀에 관한 자료를 수집했다. 그들은 겨드랑이에 흡수성이 좋은 탈지면을 끼워 넣은 채 역겨운 동영상과 무서운 동영상을 차례로 보았다. 역겨운 동영상은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고, 무서운 동영상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차례로 보았다. 연구자들은 그 탈지면을 수거해 보관해 두었다. 다음에는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실험 대상자들을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조절되고 환기도 잘 되는 실험실에 데려가 코 밑에 코 삽입관을 끼운 채 앉아 남성 실험자들의 땀에 젖은 탈지면 냄새를 맡게 했다. 실험 참가자들이 쉬운 실험은 아니겠네요.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자들이 호흡하는 동안 이마와 코 밑에 근육이 긴장하는 정도와 코를 훌쩍 있는 횟수를 측정했고, 주변에서 감정과 관련된 표식을 감지하는 능력도 측정했다. 여러 가지로 과학자들이 잘 측정을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혐오감을 느낄 때하고 공포감을 느낄 때는 좀 다릅니다. 자, 공포감을 느낄 때 어떻게 하죠? 놀래죠, 좀. 놀랍니다.
우리가 놀랄 때 나오는 그 얼굴 표정은 기관들이 다 확장이 됩니다. 놀랄 때는 막 이러지 않죠. 놀랄 때는 이렇게 눈이 커지고 뭐 콧구멍도 커지고 그리고 입이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혐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혐오스러운 걸 봤어요. 그러면은 이럽니까? 아니면 이럽니까? 이러죠? 벌써 어떤 감각기관이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도 찌푸리고 코도 좀 작아지고 몸부터 벌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감정에 대한 어떤 드러내는 어떤 표정들, 이런 것들, 그리고 콜처검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과연 냄새가 사람들에게 잘 전이가 될 것인가를 연구를 한 것이죠. 연구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성들은 두려움을 느낀 남성 지원자들의 땀 냄새를 맡을 때는 감각 정보를 확대하려 했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죠. 혐오감을 느낀 남성 지원자들 땀 냄새를 맡을 때는 감각 정보를 차단하려 했다. 애초에 가정이 입증된 셈이다. 내가 이 실험 결과에 주목한 이유는 실험이 감정의 소통을 입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여성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하게 감지했던 것을 증명하려는 실험이 아니라 여성들이 어떤 감정 상태와 관련된 증거를 냄새로 파악하고 그 감정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다. 따라서 실험 대상자들은 감정과 관련된 연구라는 것도 모른 채 실험에 참가했다. 실험 참가자는 이건 감정과 관련된 없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었고 이것이 감정 전염과 관련된 거라고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냄새를 맡는 건데. 결국 이런 결과는 감정의 소통보다 감정의 전염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이 연구팀은 서너 번의 반복된 실험에서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 재현성이 있다는 거죠. 그 후에는 결과를 다른 경우까지 확대해 보았다. 예컨대 두려움과 관련된 화학 신호가 공포 영화를 이용한 시청각적 감각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각 정보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둘을 결합하면 감정 전염 효과가 더 커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땀 냄새를 맡으면 얼굴 표정이 행복하게 변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복감으로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걸 입증했다. 행복감, 이거 되게 놀랍네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제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간 또한 냄새로 사회적 신호, 특히 감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 라는 팩트를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뭔가 냄새를 나지만 그 냄새가 어떤 우리가 사회적 신호까지 보내는 그런 루트로, 그런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그건 좀 넘어간 것이 아닌가. 어떻게 땀 냄새를 만나는데 너의 감정, 너가 두려운지, 너가 혐오감이 있는지, 너가 행복감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상식은 틀렸고 오히려 새로운 상식은 무엇이다? 인간도 다른 동물처럼 냄새로, 특히 땀 냄새로 그러한 사회적 신호를, 나의 감정을 전환시킬 수 있다라는 걸 한 가지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과정이 무의식적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인지하지 대부분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 냄새가 이건 혐오감 냄새, 이건 두려움 냄새, 이건 행복한 냄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대부분의 경우가 가끔 뭐 이게 냄새가 심하면 냄새가 심하다, 그것 때문에 혐오감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다? 그 무의식 중에 그 냄새를 맡아서 감정이 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감정이 격화되는데, 그것이 어떤 서사, 또 서로의 어떤 표정의 변화를 공유, 이미 이 사람들 좋아하는 감정, 신뢰될 감정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풍기는 그 냄새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의식적 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더 감정이 격화되는, 이걸 무의식 중에 일어나니까 그 감정이 뭐다? 순수한 나의 100% 감정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만큼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파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지만,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도 어떤 감정의 전염이 되게 빠르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가 그런 역할을 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프라인을 같이 모였을 때 어떻다? 그거는 그 감정의 효과가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 특히 이 냄새 때문이라도. 우리가 온라인을 맡으면 여러분께서 제 냄새를 맡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리적 공간, 같은 공간에 있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있고, 특별히 얼굴 표정도 훨씬 더 적나라하게 서로 확인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럴 때는 온라인보다 뭔가 이렇게 어떤 내 의견을 반대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다른 생각이 있어도 반대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에 있을 때 더 감정이 격화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전염에 있어서는 물리적 공간, 특히 오프라인 공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감정이 나쁜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좋은 감정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완전 보시면 행복감 같은 경우도 냄새로 전염이 되는데, 행복한 사람의 땀 냄새를 맡으면 나도 행복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저희 뭐 싱큐베이션 모임이랄지 독서 모임이랄지 여러 가지 모임이 온라인에 진행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프라인의 중요성을 좋은 방향으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 오프라인은 같이 우리가 함께 했을 때, 물리적 공간 안에서 물리적 제약이 없는 상태에서 함께 했을 때 어떤 감정의 시너지가 훨씬 잘 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 좋은 게 아니라, 누굴 비판하기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같이 으쌰으쌰 좋게 뭔가를 공부하고 더 성장해보자 라는 그런 마인드로 같이 모였다면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가 끝나면 마무리되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부터 빠르게 오프도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 빡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으로 여러분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그런 기회를 더 만들 생각입니다. 특별히 이 오프에 대한 그 마인드가 우리 신박사님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여러 가지 우리 여러분과 저희들이 만나는 오프 행사가 많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첫 번째,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냄새로 감정을 전염시킬 수 있다. 사회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 두 번째, 그 모든 과정이 무의식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더 대단한 것이다. 더 파괴적인 것이다. 더 두려운 것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프라인의 강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것들, 우리가 물리적 제약이 없는, 함께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 소통할 때 물리적 제약이 없는 거지만, 같은 물리적 공간에 있는 것이 더 감정의 전염에 더 파괴적이다. 그래서 우리 오프라인도 되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 특히나 행복감 같은 경우는 서로 전염시킬 수 있고, 서로 그걸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감정으로 모인 오프라인은 그 시너지가 대단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